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할닭이 간다 아나운서 유다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문수영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네. 증상 중에 하나로 이제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 하셨는데요. 꼭 이 통증이 없어도 뭐 잔기침이 난다든지 네. 아니면 목에 이물감을 네.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이런 분들의 경우 뭐 진단이나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네. 목이 답답하고 목이 가래가 낀다는 느낌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또 밤만 되면 기침이 난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위산이 식도를 통해서 상부 식도까지 도달하게 되면요. 그쪽에 이제 기침을 일으키는 반사중추가 있어서 보통 이게 기침이 유발되기도 하고 위산 자체가 후두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그 목의 이물감이라든지 목소리가 갈라지는 그런 증상들도 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대 질환까지. 네, 성대 질환까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상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를 하시는데요. 특히나 이제 후두 부위에 염증이라든지 종양 그쪽에 다른 점막이 손상이 있는지 검사를 확인을 꼭 잘 해봐야 되고요. 보통 식도염이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이런 증상들이 있는 분들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위 내시경도 말씀을 하셨고 또 지난 시간에 이제 약물 치료도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게 언제까지나 계속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약 복용을. 이건 어느 정도 먹는 게 가장 좋은지 좀 알려주세요. 아무래도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이 있어서 약을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드시는 게 굉장히 좋겠고요. 증상이 없어진 후에 바로 약을 끊으면은 바로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꾸준히 드시는 게 좋겠고요. 하지만 이제 증상은 없는데 위내시경 검사에서 역류성 식도염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2달 정도 약을 먹게 되고요. 증상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약을 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역류성 식도염이 좋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1년 후 정도에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식도염이 호전됐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요. 역류성 식도염을 좀 예방을 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또 좋은 음식이나 또 나쁜 음식을 좀 알려주세요. 네.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건강한 식생활을 갖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또 생활 습관을 갖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 살이 찌지 않게 이제 몸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식사 습관을 규칙적으로 또한 과식하지 않고 야식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세 번째로 보통 하부 식도 관략근의 압력을 떨어뜨려서 역류를 잘 일으키게 하는 음식들 특히나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술이라든지 커피, 그다음에 초콜릿, 고기와 같은 고지방 식이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잘 때 좀 통증이 네. 있을 수가 있잖아요. 좀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보통 수면 중에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가슴이 결린다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녁을 늦게 먹는 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저녁 식사 시간을 일찍 가지셔서 보통 5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활동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위내 음식물이 12지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또 식도로 역류할 확률이 굉장히 적고요. 또한 이제 잘 때 베개를 10에서 15cm 정도의 높이 베게 되면은 중력에 의해서 위에서 식도로 역류하는 증상들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문수영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